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초상화 작가 직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입체감과 그림자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오늘은 2호와 4호 붓을 사용해 볼 건데요. 4호 붓은 조금 넓은 면적의 그림자를 그릴 때 쓸 거고요. 지금은 일단 2호 붓만 사용해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얼굴의 하얀 부분 중에서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쪽 뺨은 이렇게 하얀데 이쪽 뺨은 약간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 빛을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요렇게 그림자 부분이 보이죠? 그 부분을 칠해주면서 입체감을 표현해 줄 거예요. 원래 이 작업은 스케치를 할 때부터 미리 생각을 해서 해야 하지만 여러분 왕초보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그림자는 신경 쓰지 않고 형태를 그리는 데만 집중했었는데요. 저희 다음 그림부터는 빛의 방향에 따른 입체감 표현도 스케치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강아지를 이용해서 기본 이론을 조금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은색, 흰색, 번트 시에나, 옐로우 오커 조금씩 짜주시고요. 자,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만들어지고요. 조금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번트 시에나를 조금 섞어주면 따뜻한 느낌의 웜 그레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약간 베이지빛 기운이 조금 도는 회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옐로우 오커를 아주 조금만 섞어 볼게요. 그러면 살짝 노란빛이 도는 회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조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 이러면 이 색을 섞으면 되지, 여기서 어떤 계열의 색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 색을 섞으면 되지, 이렇게 하나씩 그리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습관으로 체득돼서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회색으로 이 주둥이에 이게 튀어나온 부분에 이 부분을 먼저 칠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급한 마음에 수염을 미리 그려서 원래 수염은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렸어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일단 이 수염 무시하고 위에다 덮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자 라인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일단 그림자 색상으로 다 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아래쪽에 하얀 부분에도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뒷다리 부분은 딱히 그림자가 아니더라도 앞발보다 뒤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회색으로 덮어줄게요. 자, 1차 도포가 끝났고요. 지금 굉장히 얼룩이 심하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말리고 2회 더 칠해서 총 3회 칠하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1번 톤 그리고 살짝 어두운 2번 톤이 그려졌죠? 이번에는 이 2번의 어두운 톤 안에서도 더 어두운 3번 톤, 여기 입 옆, 턱 밑, 그리고 이쪽 이 어두운 부분 0에서도 더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칠해 볼게요. 지금 만든 이 색상에서 검은색을 추가로 섞어주고요. 다른 색들도 조금씩 끌어다가 이 배경에 이미 내가 이전에 만들어 온 색보다 같은 계열 색으로 해서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론 한 번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를 거쳐간 저의 수업을 들은 수많은 수강생님들 중에서 조색이 어려워서 반려동물 초상화를 배우다 실패했다, 포기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사실
포기한 분도 없으십니다. 왜냐고요? 제가 포기하게 두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비록 온라인 강의지만 중간에 듣다가 몰라 안 할래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한번 그려볼까 할 때 또 재료 피고 한 번 더 그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꼭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꼭 자기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주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정말 좋아요. 잔소리가 길어졌지만 자, 이렇게 베이지 톤이 나는 회색, 웜 그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회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색을 이렇게 입 주변에 한 번 더 칠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올려드린 동영상 댓글 정말 감사히 잘 보고 있고요. 댓글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큰 힘이 되더라고요.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보니까 털을 그리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지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털을 그리는 방법은 사실 별다른 요령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2번으로 조금 어둡게 칠한 이 회색 면적에서 조금 더 어둡게 회색을 칠했잖아요. 그쵸? 이 부분도 보시면 아주 1번인 아주 화이트인 부분과 연한 회색인 부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칠해놓은 부분 사이를 제가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이 면적을 조금 더 잘게 쪼개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2호 붓으로 이 남은 면, 특히 이 면과 이 밝은 면과 회색이 닿는 요 사이, 이 진한 회색과 연한 회색이 닿는 이 사이를 아주 여러 개의 조각으로 잘라서 털의 방향대로 칠해주다 보면 그게 바로 털 그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얇은 라이너붓 하나만 들고 열심히 그렸더니 털이 됐다? 제 경험에는 그렇게 그려서는 여러분 원하시는 퀄리티를 얻을 수 없고요. 이렇게 먼저 면을 나누고 그 위를 또 쪼개고 얘와 얘 사이를 또 쪼개고 그 칠한 색과 그 사이를 또 쪼개고 그래서 물감이 얹어지고 계속 겹치고 얹어지면서 이 아크릴 물감 특유의 이 단단한 느낌으로 입체감 있게 그림이 완성돼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기초를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검은색 면적 중에서 이렇게 희끗희끗한 털이 난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빛을 받아서 털이 회색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아이한테 흰색 털이 나서 이 부분이 회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칠해 볼게요. 귀 부분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하면서 내려올게요. 이쪽 귀 부분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밖으로 털이 뻗어나가는 부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잘 안 되시면 그림을 돌려서 이렇게 밖으로 한번 삐쳐보세요. 이 스킬은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익히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너무 털 그리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제일 쉬운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부분 이 검은색과 흰색 사이를 조금 더 조각을 나눠서 칠하고 또 칠하다 보면 그게 털이 된다 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밑색을 지금 칠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중간색을 칠해줍니다. 이 끝이 뾰족하게 나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밑색이 먼저 3겹, 4겹 단단하게 깔려 있을 것.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붓에 묻은 물감의 양이 적당할 것. 이 부분의 붓 끝에 너무 물감이 많이 뭉쳐져 있으면 이렇게 날카로운 선이 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묻어있는 물과 물감의 농도가 적절할 것.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손을 떨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잘 그려줄 수 있을 때 이런 뾰족한 털의 끝이 나오니까요. 한 번에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팔레트나 종이 같은 데에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밑에 입체감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림자를 넣어 볼게요. 그림자는 원래 배경에다 검은색을 섞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여러분, 노란색에 검은색을 그냥 섞으면 진한 노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카키색이 나옵니다. 제가 자세한 원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노란색에 있는 어떤 염료의 성분이 검은색과 만나면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초록빛이 돈다고 해요. 실제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탁한 올리브 그린 같은 색상이 나오죠. 이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색입니다. 노란 배경에 그림자를 칠할 때는 이렇게 앞발을 했던 색깔을 조금 섞어서 거기다가 검은색을 섞어서 조금 탁한 색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앞발 했던 색, 옐로우 오커, 번트 시에나 섞어준 다음에 흰색과 검은색으로 채도를 조절해서 그림자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탁한 노랑보다 조금 진한 색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색을 어떻게 칠할 거냐면요. 뒷발은 바닥에 접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엉덩이가 이만큼 땅에 닿아 있겠죠? 그리고 앞발도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니까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을 먼저 그림자로 그려볼게요. 한 가지 더 참고하실 것은 이 강아지는 빛이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뒷발, 앞발, 앞발 이렇게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이어져 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엉덩이에 대한 그림자가 이쪽으로도 살짝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이 안쪽을 다 칠해주면 이게 가장 쉽게 그림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보통 사진에 그림자가 같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진의 경우 제대로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서 빛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연광이 또 여기서 들어오고 어쩔 때는 강아지가 역광이고 이래서 그림자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바닥에 닿은 부분을 이어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머리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이 바닥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머리 크기만큼 그림자를 한 번 더 만들어주면 한결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얼룩이 너무 심하니까 드라이기로 말리고 역시 3번 더 칠하고 올게요. 그림자를 깔끔하게 칠한 다음에는 만들어진 색상을 조금만 더 어둡게 조색하셔서 바닥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칠해줄게요. 아까 이 얼굴 부분을 했던 것처럼 어두운 톤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세부적으로 쪼개서 칠하는 것처럼 그림자 면적을 크게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진한 부분을 한 번씩 더 칠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뒷다리 부분, 이 부분 바닥에 완벽히 닿아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 앞다리 밑에 부분, 이 부분은 발목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디고 있으면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은 발바닥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한 그림자가 여기 종아리까지 따라오지 않고 발바닥 부분만 칠해지면 되겠습니다. 수염도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원래 수염은 지금 단계에서 그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 단계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첫 번째 반려동물 초상화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모두 지금 저와 같은 뿌듯한 기분일 거라고 믿고 싶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고양이를 이용해서 지금 이 과정을 한 번 더 연습해 볼 건데요. 아까 말씀해 드렸던 대로 형태와 그림자 그리고 입체감을 동시에 표현하면서 고양이의 줄무늬까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